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무슨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를 찾았는데 다름 아니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자택을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서 이제 닷새 만에 다시 대구를 찾은 거고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박근혜 씨와의 이제 만남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30분 정도 환담을 가졌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그 환담 자리에는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고요. 총선에 지금 대구 달서 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박근혜 씨 측근 유영하 변호사도 네. 함께했습니다. 자, 이 대구가 가장 덜 위험한 될 텐데요. 그 여당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좀 텃밭으로 인식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박근혜라는 이름 자체가 또 이제 보수층에 소구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번 일정도 결국 이제 보수층 재결집을 위한 어떤 움직임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들이 그게 많은 이제 것 같습니다. 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죠.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고. 뭐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흔들리거나 할 때 뭐 대구 칠성시장 같은 좀 이제 상징적인 공간들을 이제 방문하기도 했었고 지난해부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남을 굉장히 좀 자주 갖고 또 이 한남동 관저로도 직접 초빙을 해가지고 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해왔는데 마치 그 바톤을 이어받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굉장히 좀 여권을 향한 그 여론의 지지가 좀 흔들린다 싶은 이 시점에 박근혜 씨하고의 이제 면담을 좀 추진한 그런 좀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모습이 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전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어떤 전체 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도 가끔 가져요. 뭐냐하면 그쪽 표는 원래 여당의 텃밭이고 또 지금 다른 급한 곳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상보다 더 플러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표의 측면에서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은 좀 대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수층에 소구되는 결집을 노린다고 해서 그게 이제 각 지역구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구에 가서 박근혜 씨를 만날 경우에는 대구라든지 뭐 부산 뭐 경남 지역 같이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집 효과가 나오면서 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합 지역에서 중도층이 흔들릴 수 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에는 옛날에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옛날에 잡아 넣은 사람인데 이런 어떤 옛날 기억,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갈등, 보수의 어떤 이런 어떤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걸 떠올리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화해하는 것 같은 이제 그림으로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유권자층의 이제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야권에서는 이 이제 만남을 계속 이제 비판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검사로서의 한동훈이었다면 과연 오늘의 만남이 가능했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만남에 좀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환담 끝나고 나서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배석을 했었던 유영하 후보 같은 경우도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몹시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게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 이런 얘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지금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일 텐데 거기에 대해 두 분께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전했는데 뭐 저도 당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논란 같은 경우는 협상 주체가
의사들하고 이제 정부 이제 두 곳인데 예. 사실 여당은 여기서 지금 한 걸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들어서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이제 중재자의 어떤 포지션에 계속 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예.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좀 끌어가는 양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위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있어서 더 애매한 경우입니다. 정책의 결정자도 아니고 그리고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사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정책 일반론도 아니고 또 의료라는 어떤 그 굉장히 있죠, 특수한 또. 분야예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깊은 대화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예. 이제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일 수 있겠고요. 예. 어쨌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읽히는데 야권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을에 출마하고 있는 이제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잡아넣었던 박근혜 씨에게 비굴하게 고개 숙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민주당 대구시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고 유영하 후보는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180만 원 향응을 받아서 검사직을 그만둔 사람인데 왜 검사 출신이 범죄자 모임에 함께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도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자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례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해서 구형을 했었던 그렇죠. 30년이 예. 넘는 구형을 했었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번 만남이 좀 독특하게 보이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연이 있는 두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어떤 이 두 분이 만날 때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냥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약간 뜬금없이 의료 관련 어떤 정책을 심도 있게 나눴다든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 좋은 말씀이 뭔지 그게 정확히 어떤 감이 잘 안 온다는 부분. 네, 이게 네. 그냥 단순히 선거 앞두고 어떤 그냥 단순한 밀착 뭐 이런 느낌. 뭐 예, 자칫하면 또 의미 없는 밀착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자칫하면 예. 또 이제 그림 만들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그렇습니다. 이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만남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불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예.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귀국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같은 경우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방산 협력 관련해 가지고 주요 국가의 공관장들 합동 회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외교부의 입장이었고 네. 이종섭 호주 대사도 입국할 때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은 호주 대사로서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걸 강조했었거든요. 그게 네. 들어오는 명분이었죠, 분명한. 그렇습니다. 예, 조사를 받으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21일에 예. 입국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교부에서 공지했을 때는 이제 25일에 공관장 합동회의를 한다라는 예. 공지가 나왔었는데 오늘 외교부에서 추가 발표를 했는데 합동회의 자체는 28일에 개최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제죠. 이제 25일부터는 이 전체 일정이 시작되는 단계다. 라는 설명의 이제 취지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닷새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긴 일정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는 28일에 있지만 일정은 25일부터 시작된 걸로 본다. 예.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공관장 회의가 25일에 시작된다고 공지가 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작 회의 자체도 3일 더 이제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셈이고요. 예. 주요 6개국 공관장들도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일정들을 미루고 지금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 급조된 일정이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좀 증폭되는 부분이 있군요. 왜냐하면 이 공관장, 해외 공관장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네, 회의 시작이 이렇게 3, 4일씩 확 밀리면은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비는 날짜도 그만큼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회의 날짜라고 애초 고지가 됐었던 어저께, 그러니까 25일에는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사업청장하고 이제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 일정 때문에 취임하고 이제 부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된 호주 대사가 귀임을 해야 됐을 정도였나. 귀국을 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도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왜냐하면 그 전에는 화상으로 하던 행사였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이제 관련 그 회의가 있었는데 두 번 다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 어떤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네. 대사로서의 어떤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럼 이거 끝나면 나가나요? 뭐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이번 부분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외교부에서 이제 하나하나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총선 전에는 이제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결국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기 귀국을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수처에서는 이제 반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아직 이제 다른 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이 조사가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한테 당장 소환 조사를 통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왜 총선 때까지는 굳이 국내에서 기다려야 되느냐. 또 이런 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면 또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요. 공수처가. 그렇습니다. 진퇴양난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좀 이번 일정이 실익이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여당으로서는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창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귀국하는 일정 자체가 언론 보도가 크게 되면서 그게 또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논란이 됐고요. 이번에는 회의가 언제 실제로 개최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공수처에다 대고는 또 조사 일정도 없으면서 자꾸 출국시켜놨다고 뭐라 그러다 보니까 과거 수사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란 반론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반복이 될 때마다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이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여권에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합지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어떤 선거적 측면에서 보면 악수를 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돌고 돌아 자체가 악수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평가 가능하겠죠. 마이크가. 네. 다음 소식 좀 알아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장동 사건 관련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12일에는 선대위 출범식 이후로 오전 출석을 못하고 오후에만 출석을 했고요. 19일에는 선거 유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아예 이제 불출석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19일에도 불출석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밝혔었는데 당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이제 재판에 불출석을 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 당시에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출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검찰의 입장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 사실 저에 대한 반대 신문은 이미 끝났고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피고인 측에 대한 반대 신문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굳이 왜 출석을 해야 된다고 검찰이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요. 재판부에서 오늘 설명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하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유동규 씨가 증언을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유동규의 증언을 들으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입장 설명이었고 검찰 측의 입장은 정해진 소송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지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불출석을 요구하는 거는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이제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측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인천 계양을 지역구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지원 유세를 다녀야 되는 이제 당 대표의 입장이 이제 추가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거 전에 재판에 계속 출석하는 게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주장이고요. 뭐 검찰의 논리와 이재명 대표의 논리 각자의 어떤 살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려면 과거에 이 선거 앞두고는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형평성 문제는 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과거 재판들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만 좀 보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나경원 후보, 서울 동작구 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4년여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총선 이후로 공판을 이미 미뤄줬는데 그러면 왜 우리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 부여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거든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이 원래는 3월 12일에 2차 공판이 잡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선거 이후인 5월 9일로 공판 일정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공판 일정을 총선 이후로 바꿔주고 있는데 왜 이재명 후보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총선 전에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례가 저쪽에 또 반론을 들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반론으로서는 공평하고 형평한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재판에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이나 이제 피고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재판을 받는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대 파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일단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는 사직서를 어제 대거 제출했고요. 오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어떤 양 당사자 간의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발언이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해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오늘 회의에서 이제 포인트를 준 거고요. 그러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설득을 좀 해달라 이런 또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의료 파업, 의료 이제 파행의 어떤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의대 교수들이 좀 나서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발언만 보면 굉장히 어떤 타협과 대화를 강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근원적으로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죠, 정부는? 오늘 이런 그 대화 타협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반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다.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며칠 전에 발표했었던 각 대학에 이제 배정되는 2,000명의 증원 이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나머지 의료개혁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대통령이 강조한 셈입니다. 이게 의사들 측에서는 2,000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꼭 한 명도 못 늘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원점 재검토는 좀 이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후에 광고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맞아. 아까도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대통령은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이런 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같은데 그 전제가 근데 2,000명은 죽어도 변동 못 시킨다. 못 줄인다. 근데 의사들은 2,000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없이는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기 딱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도 뭐 죽어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의지는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의지는 상당히 강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대화 타협을 강조를 하고 동시에 이제 전공의들을 교수님들이 좀 설득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의대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의료 단체들 같은 경우에 의사협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의사협회가 얼마나 의사들 전체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대표자로서의 어떤 그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소위 이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전공의들도 자기들 목소리를 다른 의협 같은 단체라든지 혹은 교수들이 직접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하고 일종의 이제 사제관계이자 특수관계이기도 한
의대 교수들만이 이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공히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제 조건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딱 맞아 걸려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대 교수들이 어저께 사직서를 내면서 계속 강조했었던 것도 일단 정부가 이 2,000명 증원이라는 일종의 도그마,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숫자를 일단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면 예. 그때부터 대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내부 분위기도 강고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뉴스원하고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나눈 대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의대의 배정이 끝난 거를 지금 돌이키면 온갖 혼란이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을 정부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주말 동안에는 전공의들 면허 정지하려고 했다가 이제 유예 조치도 했었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보니까 전공의의 면허 정지에 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거지. 그거는 그거고 의료계의 집단행동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야당에서 의심하는 네. 그 시나리오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여당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고 네. 선거 임박해서 극적 타결을 모색한다. 이게 야당에서 의심하던 어떤 음모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소위 영웅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얘기를 했었죠. 정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뭐 시나리오대로 정부가 지금 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극적인 타협안을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런 어떤 효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면허 정지 유예. 이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주요 변수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의대 교수들은 주말 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증원 인원 관련해 가지고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네.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하고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그게 어떤 실무적인 차원의 중재 혹은 대화 타협, 회의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사실상 이제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작업, 시작 작업 정도일 뿐이지 구체적인 중재 역할을 지금은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나 것이. 분명한 물꼬도 못 트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 중재안 자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대 교수들만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태도도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중재자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한쪽이나 혹은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를 얻어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 그 상황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건 뭐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뭐 동일하다고 거의 봐도 비슷하다고 뭐 봐야 예, 되겠죠.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거의.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는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저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국무총리일 텐데 예. 한덕수 총리가 오늘 네. 네. 임 작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에 예. 김윤 교수님 모셔가지고 또 이 얘기 나눌 테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총리가 의료계 인사들 만났는데 별 수확은 없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엘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